치료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관련된 소식이 업데이트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유럽의약품청 EMA가 사용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승인은 EMA가 승인을 권고한 지 하루 만에 결정이 됐는데 교수님 이런 상황이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절차 어떻게 되냐면은 EMA 그러니까 유럽 식약처라고 하는 식품 그러니까 의약품청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미 FDA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EMA가 승인을 내는 곳은 아니에요. EMA가 승인 권고를 냅니다. 그런데 EMA의 승인 권고는 그냥 승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승인을 권고하는 거고 행정적 절차로서 EU 집행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EU에 가입한 국가들이 모인 정상 어떤 그 절차가 있다는 거죠. 정상회의 절차 같은 게. 그래서 거기에서 서류적으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정식 승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EMA에서 승인 권고가 났다. 이러면은 이제 승인이라고 봐도 되겠죠. 실제로는 단지 절차만 남아 있는데 그러는데 보통 EMA 승인 권고로부터 EU 집행부가 승인을 내는 데까지 2달 이렇게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지난주에 EMA 측에서 승인 권고를 낸 하루 지나고 나서 바로 EU 집행부가 이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인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강력히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우선 품질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전문적인 기관, 미 FDA에 필적할 수 있는 EMA가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방역 상황이 이번 겨울과 관련해서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유럽 측이 셀트리온과 같은 상당히 품질이 뛰어난 치료제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같이 그 승인을 받은 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 리제네론의 로나프레베. 예. 이것도 이날 같이 결정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 EMA에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와 예. 마찬가지로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제도 허가가 났는데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식적으로 허가 승인이 난 약이 3개입니다. 예. 하나가 렘디시비르, 두 번째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세 번째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이렇게 3개가 승인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리제네론은 12세 이상부터 승인이 예. 났고 셀트리온은 18세 이상이 승인이 났으니까 이거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셀트리온은 임상시험이 될 때 18세 이상으로 임상시험이 됐고요. 리제네론은 임상시험이 될 때 12세 이상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둘 다 승인이 날 때 어떻게 승인이 났냐 하면은 각각 18세, 12세 이상이 승인이 났지만은 사용이 될 때 지금 당장은 경증인데 고위험군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투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 높은 분들은 감염이 되면 바로 고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투여할 수 있고요. 예. 연령이 낮은 때는 12세부터 40세까지든지 18세부터 40세까지든 상관없이 일종의 기저질환, 그러니까 비만, 당뇨 무슨 이런 기저질환 또는 의사가 판단할 때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투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미세하게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은 임상을 할 때 연령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리제네론사와의 투약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차이가 있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투약 대상과 관련해서 이겁니다. 일단 레키로나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브라질, 한국, 유럽까지 합하면 이제 4개의 군에서 이 투약이 가능해졌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성인 고위험군 경증 환자 그리고 중등증
환자, 브라질의 경우에도 성인 고위험군 경증 환자, 중등증 환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만 18세 이상 성인 중에 중증으로 빠질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이 레키노나를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50세 초가 고위험군 경증 환자, 중등증 환자로 나이가 50세 이상으로 이게 설정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나라별로 이게 약간 다른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 약간 오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승인이 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18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도 18세 이상인데요. 약간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단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허가가 난 것은. 그러는데 50세 초과, 50세를 초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50세 초과라고 하는 대상에는 다 그냥 쓸 수 있어요. 뭐 상관없이요. 상관없습니다. 예.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50세 초과이기만 하면은 그냥 감염이 되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세 초과에 대해서는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8세부터 49세까지가 남잖아요. 18세부터 49세까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지금은 경증인데 고위험의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런 약간의 아마 네네.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그 같은 계열, 같은 군에서 투여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임상이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살펴볼게요. 레키로나 주의 임상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결과는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아마 우리 자막에 나갈 것 같은데요. 이 레키로나주,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임상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서 이제 다국가 임상시험,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해서 한 13개국 정도에서 임상시험을 했고요. 또 임상 대상은 18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의 이제 성인이라고 볼 수 있죠. 1,31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룹을 둘로 나누고 하나는 가짜약을 주고 하나는 이제 레키노나를,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를 분석했는데 효과가 72%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거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18세 이상 전체가 아니라 18세 이상인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했으면은 아마 효과가 더 좋게 나지 않았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약간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할 경우에도 실제로 입원 기간도 이제 단축한다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요. 언제나 약은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고용량을 투여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는 워낙 다양한 형태의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은 전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이상 반응이 없이 굉장히 투약받은 사람이 안전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그런 치료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유럽 국가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급한 불 레키로나주 승인으로 끌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예. 중요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이자나 머크 같은 먹는 치료제가 이제 긴급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예. 그리고 유럽에서도 일단 심사는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약이 본격적으로 풀리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고려하건대 내년 2월 정도나 되어야 이 약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겨울을 맞아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유럽은.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지금 백신 미접종자는 외출 자체를 못하게 하고 예. 있고 외출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을 거의 200만 원씩 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럽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나쁜 유럽 상황을 감안하건대 지금부터 2월 달에 먹는 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 거기에다가 지금 유럽 각국들이 환자가 차고 넘치면서 의료 체계에 벌써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완화한다고 하는 데서도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예.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먹는 치료제, 그러니까 머크는 아미나 기형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이자는 그런 부작용이 없으니까 화이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다소 비쌀지 모르지만은 투약의 편의성이 꼭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60분 한 번만 투약을 받으면 되지만 먹는 약은 5일 동안 상당히 많은 알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일단 안전하다. 두 번째,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 거기에다가 먹는 치료제는 다소 시간이 걸려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다가 유럽 상황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는 셀트리온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셀트리온이 상당히 유럽의 방역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제 환자들에게 투여가 될까요? 투여는 바로 성인이 난 날로부터 일단 공급은 가능합니다. 성인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EMA, EU 집행부가 이번 주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승인을 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공급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유럽 전역에 바로 풀 수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계약이 되어서 계약 당사자가 수입을 하겠다고 하면은 만들어진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바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투약은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량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용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주 자유롭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댓글에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먹는 치료제는 나오려고 하면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역 상황이 나빠지면서 위중증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병상 부족 문제 거기에다가 어제도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독감 환자들도 확진자 이제 감염자가 많이 나오면서 잘못하면은 독감 환자도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런 불우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병실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적절한 병실이 치료를 모자라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댓글이나 여러 분들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이 안 되느냐,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댓글로도 일부 제보를 해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강양구 기자가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강양구 기자께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하는 것을 취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딱 2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딱 2개 있습니다. 하나가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2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렘데시비르, 다른 하나가 레키로나,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약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렘데시비르는 중증에게만 씁니다. 경증에게는 못 써요. 중증에게만 씁니다. 그런데 레키노라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증 무조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부터 49세까지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치료가 안 될 경우에 위중증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투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 병원 내의 재고는 렘데시비르인 경우에는 병원 내에 계속 재고를 쌓아둔다고 취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는 사용하는 병원인 경우에 한 달에 얼마만큼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길리어드 측에서 또는 우리나라 길리어드와 이제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소진된 것만큼 병원에 계속 공급을 해서 병원 내에 재고를 쌓아둔다고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병원 내에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필요할 때마다 병원 측에서 셀트리온에다가 이메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재고가 없고 매번 셀트리온에다가 발주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배달이 되면은 이제 투약을 하고 하는 또 그 시간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는 병원에 있으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데 항체 치료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주문 후 배송 시스템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격과 한번 볼까요? 가격. 렘데시비르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러는데 레키로나주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1인당
40에서 45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인 경우입니다. 예. 그다음에 투약 시도 이것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투약을 할 때 환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렘데시비르가 긴급 승인이 난, 그러니까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승인일 때는 렘데시비르도 투약 시 환자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식 승인이 나서 투약 시 환자 동의를 안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이미 정식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약을 할 때 환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취재 결과 확인이 됐어요. 저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좀 예. 이따가 제 견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약할 때마다 환자에게 다 설명하고 나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예. 거예요. 또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투약을 하고 나서 질병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요. 어떤 폼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렘데시비르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는데 취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투약을 하고 나서 어떤 폼으로 작성을 해서 질병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것도 대부분의 경우 저렇게 하나요? 안 합니다. 그리고 예. 렘데시비르는 안 하잖아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우리나라 거면서 가격도 더 싸고 효과도 좋은데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예. 복잡하죠. 그러니까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질병청이나 셀트리온 측에서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질병청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 실제 현장에서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또 렘데시비르를 투여하고 있는 의사분들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예. 생활치료센터에서 현재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투여가 안 되고 있는데 의료진이 있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투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실제로 위중증화를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강력히 권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당국이 좀 확인하신 후에 뭔가 조치를 하면은 훨씬 투약의 편리성 예. 또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측에서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이 좋은 치료제가 사용이 잘 안 되는지 이것은 상당히 의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다.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먹는 치료제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머크나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승인이 난다고 하면 앞으로 레키로나의 사용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5일 동안에 예. 30알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6알이죠. 6알이면서 5일 동안 먹습니다. 그러는데 머크 치료제는 심지어 아미노 기형의 예. 부작용이 있지만 하루에 8알, 한 번에 4알씩 먹으니까 복용 편의성이 그렇게 꼭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인 경우에는 60분만 정맥 주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공존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노바백스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 신청을 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노바백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몇 차례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바백스 임상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짚어주시죠. 예, 임상 결과 효과는 약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 거죠. 예. 거기에다가 안전성 문제는 확인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근염, 심낭염 또 혈전 부작용 이런 게 없는 아주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90%니까 아주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안전한 방식의 백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투여할 필요가 있다. 뭐 임산부를 비롯해서 이런 얘기 몇 차례 드렸는데 왜 다른 백신보다 안전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첫째 하나는 오랫동안 사용된 그런 기술입니다. 오랫동안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기술 자체가 검증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되고 있는 백신 중에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아주 어린아이, 막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B형 간염 백신 주지 않습니까? 예. 이 B형 간염 백신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같은 기술이다. 완전 같은 기술. 적응증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여아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있죠. 예. 지금 바로 청소년 연령대라고 볼 수 있죠. 이 아이들에게도 전 세계 거의 뭐 수억 명에게도 이미 접종이 된 그런 건데도 크게 부작용이 관찰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백신이 노바백스 백신입니다. 거기에다가 노바백스는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것을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대리해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일단 허가 신청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자료를 검토해 왔기 때문에 네. 다른 백신보다는 허가 기간이 다소 짧지 않겠나, 빨리 심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 mRNA 계열의 백신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개발이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이 안전하다고 알려진 이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혀 부작용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는데 이 백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거의 제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전성이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언제쯤 우리가 이 백신을 만날 수 있을지?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먼저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상으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허가 심사에서 문제 없다. 그래서 허가를 냅니다. 예. 내면은 그러니까 SK가 지금 이미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이제 예. 그게 되고 나면은 출하 승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빨리 승인이 난다 그러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 12월 중순 또는 뭐 정말 빠르다 그러면은 예. 12월 초순 정도에는 아마 완전한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혹시라도 이제 백신을 여태까지 거부하신 분들 중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나는 오히려 더 백신이 두렵다라고 잘못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나는 고령자인데 백신을 맞았을 때 내가 견디지 못할 것도 같고 이런 어떤 불안감에 휩싸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께는 더 안전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 강력하게? 백신은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mRNA 기반의 백신은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게 나오면 찬성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바백스 백신이 성인이 나고 그다음에 당국이 이 청소년 연령대의 백신 접종을 권한다 이러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임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고령층이나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자 알러지가 그렇습니다.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고령층 알러지가 있다든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관련해서도 이 백신은 굉장히 안전하신 백신이니까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하셔 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안전한 백신이면서 오래된 백신이고 효과가 뛰어난 백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